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놀랬어. 이것은 베르베리. 이것은 온라인 화상교육 에듀천사.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이들 교육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이만 뒤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후회, 미안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도 뭐 다들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했구나 하는 생각, 아이 성적표 보고 알았습니다. 학원 가는 시간 아끼고 집에서 선생님과 아이가 질문 주고받아가면서 아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도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온라인 화상교육이 있습니다. 초중고 모든 과목은 물론이고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엄선된 선생님들께서 강남 8학군 수준의 수업을 자신한답니다. 10년이 넘는 노하우에 넘버원이란 타이틀이 괜히 붙었겠습니까? 에듀천사 홈페이지 방문하셔갖고 상담 신청 끼리끼리 남겨주십시오. 10초면 된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 스타일인지 분석하는 학습 유형 검사 쿠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검색창에 에듀천사. 중요한 것은요, 아이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100억짜리 선생님이 가르쳐도 똥됩니다.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국민들의 귀한 시간이 또 대통령 걱정으로 사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빈관을 짓겠다고 879억, 총 비용이 496억이라던 대통령실 전체 이전 비용이 조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서 손님 모시는 건물 하나를 짓겠다고 879억, 국방부 쫓아내고 자리 잡은 용산 대통령실은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상황에서 879억. 자, SBS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영빈관을 짓자고 강하게 주장을 한 것이 놀랍게도 대통령 경호실이랍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그 박사님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이랍니다.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경호실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은 대통령은 따라야죠. 대통령도 이 경호실한테 미안하기도 할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강남에서 출퇴근하느라 그 고생을 시키고 비상시에 헬기도 못 떠버리는 곳이란 냉가슴 앓게 하고 새로 옮기는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라 이 정도면 대통령한테 정당한 건의조차도 못하는 이 경호실이 무능한 것 아니냐는 소리나 듣게 하고, 대통령이 시장 가는 일정이 김건희 팬클럽에 버젓이 공개가 됐는데도 그거를 또 대놓고 대통령이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막지도 못하는 눈치만 보는 집단으로 놀림까지 받았으니 뭐 이번 영빈관만큼은 대통령 경호실이 강한 의지가 있었는가 봅니다. 영빈관 지어야 된다고 879억을 들여갖고 영빈관을 지어야 대통령 경호가 용이하다고 그동안 한마디도 못하던 대통령 경호실이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답니다. SBS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이걸 보고 사람들이 믿으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SBS조차도 해명이 기가 막혀갖고 돌려까버린 것일까요? 이쯤 되면 이 정부에서 가장 극한 직업은 대통령 경호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호실 분들 다 뒤집어 쓰고 계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 또 다른 주장은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은 1978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라서 새로 국격에 걸맞는 건물을 짓자 뭐 이런 것이었답니다. 아따, 오래됐네요. 지은 지 40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근데 요즘 자주 언급되는 어딥니까? 영국 여왕이 살던 버킹엄 궁전, 그거는 1703년에 지어갖고 중간에 개축을 해가면서 사용을 했던데요. 300년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러고 이번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국빈을 맞이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인가요? 거기는 11세기부터 사용이 됐으니까 1000년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40년 된 건물이 오래됐다고 새로 지어야 한답니다. 아따, 신박하다. 물론 이것이 뭐 직접 비교는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국격에 걸맞는
국격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나라의 격을 올리는 것이 뭐 건물의 화려함일까요? 전 국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품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오건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작한 것이 아닌, 누구의 노력을 복사한 것이 아닌, 돋보이려고 위조한 것이 아닌 자기의 노력으로 정직하게 만들어낸 진짜 품격이요, 국격이라고요.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는 국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만나는 자리에서도 메모지만 바라보면서 눈도 못 마주치는 품격으로는 국격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더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이 공개가 되어버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대단한 정무 감각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용감해요. 다른 말로는 겁이 없어요. 윤석열 본인이 후보 시절 한 말대로, 그 말대로 5년짜리 정부가 겁이 없어요. 여기다가 민주당의 든든한 도우미 권성동 의원이 윤 핵관답게 윤 대통령의 수호천사로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 한마디가 아니라 구구절절 항상 하는 얘기들을 늘어놓으셨죠. 이제는 뭐 윤 대통령도 그 말하는 거 달갑지 않을 듯도 한데, 아직도 권성동 의원은 체리 따봉이 아주 뭐 절박한가 봅니다. 나는 새로운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절절한 충성심에 저까지도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민의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아저씨, 민의를 세심하게 살폈어, 아니 뭐 대강만 살폈어도 저런 뒷골 땡기는 예산안이 나오지가 않았겠죠. 다음 말에서 역시 권성동 의원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전 정부 탓, 그놈의 전 정부 탓, 윤석열도 하지 말자던 그거. 전 정부에서 나라비지 1천조가 됐다. 탈원전으로 8천억을 날렸다. 그러니 879억이 뭐가 문제냐는 걸까요? 누구 주장을 근거로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뭐 학자들일까요? 권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용역비 아주 뭐 두툼하게 받고 권력자 입맛대로 연구 결과를 만드는 어용학자들 주장을 녹음기 틀듯이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청와대 개방을 하면은 3조 3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던 교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누군가의 복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막 뿌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번에 코미디 발언에서 전 이 말이 가장 웃겼습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철회 결정을 야당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 왜요? 아저씨, 야당이 왜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임금님 모시는 세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을 철회했다고 쌍수를 들고 야당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뭐 이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대통령 극진히 모시는 윤핵관들이나 할 일인데 왜 야당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할까요? 이러니 권성동 하는 것이죠. 이번 영빈관 사태는 누가 봐도 김건희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전 김건희가 영빈관 옮긴다고 했던 녹취록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 그대로 쓰자 했던 것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는 윤석열이 몇 시간 만에 철회를 한 것도 그렇고, 이것이 대통령 경호실의 주장이었다는 헛웃음나는 해명을 보니 더더욱 김건희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건 도무지 실드가 안 될 걸로 보였는데 웬걸요? 역시나 윤핵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김건희 국민대 박사를 방어한답시고 저러고들 있죠. 윤핵관들이 나라를 생각했다면 진작에 충원들을 했겠죠. 물론 윤 대통령은 대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만은 그런 주군의 비위를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당에 와서는 뭐 자기들이 거기서는 왕노릇을 하는 그런 간신배들하고,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모습을 2022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영빈관 사태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선 당시 무속에 흠뻑 젖은 듯한 윤석열 부부를 보면서 그랬죠. 저 역시 무속을 적당히 믿는 사람이다. 뭐 윤석열 부부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방향을 조언하는 법사들은 그 부부가 잘 되기만을 바라지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법사를 멀리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돼갖고 우려했던 대로 본인들의 운세를 위해 나라 재산과 국격과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네요. 하늘 무서운 줄 몰라요. 5년짜리가. 자, 이러한 와중에요, 조현천이가 귀국을 한답니다. 박근혜 탄핵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로 자그마치 4년 동안 미국으로 도망가 있다가 온답니다. 이거 뭐 뻔해 보이죠? 국민의 분노를 탱크로 밟으려고 했던 계엄을 준비하다가 걸려갖고 도망가 있던 조현천을 들어오면 마치 뭐 핍박을 받은 인물인 듯이 짜맞춰갖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가장 궁극의 목적인 문재인 대통령을 엮으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보너스로 또다시 계엄령을 준비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마치겠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나라지. 식사하쇼.